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폐장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죠. 당초 3시였던 폐장 시간을 2016년 8월부터 30분 더 연장했었는데요. 이 주식시장 폐장 시간을 다시 오후 3시로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당초 폐장 시간을 연장하면서 기대했던 거래량 증가와 같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3시로 원상 복귀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미 한번 연장한 것을 다시 줄이는 것은 무리고 또 시스템 복원 비용도 막대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시장 폐장 시간을 현재 3시 30분에서 3시로 앞당겨 원상 복귀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욱입니다. 네. 의원님, 사실 예. 제가 알기로는 증권계 출신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라는 네, 명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오늘 그래서 이슈가 좀 더 와닿는 이슈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증권 주식시장의 폐장 시간을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서 30분 앞당겨서 원래대로 좀 되돌려 보자라는 예, 얘기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뭐 배경이 있다면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답변을 하기 전에요. 네. 제가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제가 넥타이를 레드 컬러로 메고 왔습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아하. 정치 활성화를 위한 양복을 낙원을 담아서 의미하는. 네. 예, 오늘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예. 그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예. 있을까요? 주장하시는 이게 게. 이제 3년 전에 3시 반으로 연장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죠. 그때 좀 더 깊은 토론과 다양한 조사를 거쳐서 3시 반으로 연장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작년에 국감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래소에서 맥킨지에다가 의뢰를 해서 네. 과연 3시에서 3시 반에 연장하는 것이 증권시장의 발전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투자자 편익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라는 그 용역을 준 했습니다. 거네요.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거래소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나온 그 보고서에 보면 예. 일본에서도 2014년에 같은 조사를 했는데 별로 편익이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었고 독일에서도 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야간에 다시 이제 소규모 마켓에서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별로 편익이 크지 않다, 기대 효과가 적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반영되지 거네요. 않은 속에서 발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더 맥킨지 보고서의 의견을 존중을 하거나 증권업계나 금융당국의 전반적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시행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네. 3년이 지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30분을 연장하는 그 금융당국의 주장대로 과연 그 효과가 이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평가를 했을 때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네.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거래 시간 연장 자체가 너무 성급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주식시장 폐장 시간 다시 이제 3시 30분에서 3시로 이전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도 서두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예, 이건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핑크색, 예. 김병욱 의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하지만 좀 위원님과 좀 결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뭐 저도 2016년도에 당시에는 이제 증권 노동자로서 이제 증권시장의 30분 그 개장 연장을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지금 와서 돌아본다라면 우리가 증권 시장이 늘어났다라는 게 앞서 정부에서 내세웠던 부분들과는 좀 달리 기회가 좀 늘어났다라는 편에서 본다라면 분명히 효용은 있다라고 저는 좀 인식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015년과 2016년도에 주식시장이 가장 화랑인 시장이었습니다. 네. 2200포인트까지 증시가 올라왔었던 시장이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증시가 침체를 겪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시의 상황에 대한 변화이지
거래 시간과의 연관성, 물론 뭐 어떠한 연관성을 따지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좀 하는 면에 있어서도 호황과 불황을 다 겪어내야만 증시가 어느 정도 한 텀이 돌아갔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불황에서 IMF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호황으로 넘어가는 면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시행한 이후에 단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기회의 어떤 뭐 편익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빴다가 30분 연장한다라면 30분 동안의 거래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단축이 된다라면 다소 불편함을 좀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예. 당초에 2016년 8월에 이제 연장이 폐장 시간이 늘어난 건데 그렇죠. 왜 하필 2016년 8월이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뭐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단순한 논리가 아니었을까요? 거래 시간이 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이 늘고 증권 산업이 발전하고 뭐 이런 차원의 단순한 논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의 시장이 이제 성장을 급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중국이 이제 내십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의 보조, 동조화를 연계나 이루기 이런 거 위해서 봤을 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휴장입니다. 네. 아, 네, 우리는 점심시간 없이 거래가 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세계 증시와 보조를 맞춘다는 근본적인 시각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24시간 거래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ECN 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24시간 전자로 거래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ECN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 생각에 한 3년인가 4년 운영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시간만 연장해서 계속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 주식의 본질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 가치에 맞을 때 주식이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이 내적으로 성장하게끔 예.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연장을 한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발전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라고 예.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뭔가 거래량 증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어땠나요? 일단은 2016 우리가 이제 16년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뭐 그 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시행되기보다는 2015년서부터 아무래도 준비가 됐었겠죠. 네. 근데 2015년과 16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당시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닥 평균 PER이 40배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화랑이 있는 시장이었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스피라고 불리우던 2000에서 2100포인트의 움직임을 뚫고 올라가는 아주 네. 강세장이었죠.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요구를 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시간이 늘어나면 거래하기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갔었던 시기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주식시장에 이제 소위 말해서 거품이 좀 꺼지는 좀 꺾였군요. 예, 그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이제 침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최근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라든지 이렇게 침체를 겪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토론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문자를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자리 9493님이 예.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바라는 그러니까 공매도나 없애야지 단축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나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8611님은 30분 늘었다고 주식 시간에 거래가 느는 거 아닙니다. 대금이 느는 것도 아니고요. 해외에 비해서 너무 기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또 끝자리 5058님이 거래 시간 문제가 아니고 대차 거래도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또 0123님은 시간 연장 전혀 시장 활성화와 거래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나 스트레스만 더 가중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402님이 긁어 부스럼입니다. 겨우 3년인데 벌써 정책 효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6396님은 단축해야죠. 당초 의도대로 되지 않았으면 복귀하는 게 당연하죠. 30% 상한선도 15%로 복귀해야 합니다. 라고 다시 복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 밖에 끝자리 5747-1109-9688님은 3시 30분에 또 표를 네, 주셨습니다. 현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식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단순한 접근을 했다고 봤을 때도 근데 사실 연장이 되면 늘어날 거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만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랬다는 우리- 거는 아까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좀 꺾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네, 어떻게 당연히 영향이 있죠. 예. 예, 저는 그래서 그때 금융당국에서 이 30분 연장을 제안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거래대금 거래량의 증가였는데요. 네. 우리 차영두 소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별로 안 늘었고 코스닥은 늘게끔 돼 있는 예. 늘어난 거로 통계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액면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주식 발행 수를 분모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늘지 않은 거로 나오고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전체 시가총액이 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비율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거래량 거래 대금의 효과는 미미하다. 미미했다. 저도 거래당 거래 대금은 시간을 연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증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느냐.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단순히 시간만 연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만 더 많은 거죠. 증권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증권 산업이야말로 가장 고도의 정신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쉴 때는 쉬어주고 일할 때는 일해야만이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만 연장하고 근로시간이 길어진다고 증권시장의 발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의 내실화를 하는데 우리가 더 공을 집중을 해야 들이고,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는데 우리 모든 업계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최근에 좋은 조짐이 있죠. 배당 성향도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스튜디십 코드가 발동됨으로 인해서 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상장된 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에 뭐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정거장 역할을 한다든지 모자 바꿔 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목소리를 당당히 내므로 네. 인해서 좀 견제도 그 하고 상장된 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모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상승되는 네.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고 그 발전 속에서 거래량 거래대금도 같이 늘어가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 보고요. 물론 30분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전혀 긍정 효과가 없다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부 있는데 예.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면 3년 정도 시행을 했으면 이 시기 쯤에? 에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네네. 제가 시간이 좀 되면 그 방법을 위한 설문조사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설문조사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좀 여쭤볼게요. 그럴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금융투자협회하고 같이 이제 주식시장 마감 시간을 3시로 앞당기기 위한 투자자 설문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저희 어원실하고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금융투자협회,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사무금융노조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TF팀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방적 주장이 아닌 예. 합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한 1,500명 규모로 해서 투자자를 설문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한 일반 투자자 한 1,000명, 네. 기관 투자자 한 200명, 그리고 우리 증권산업 종사자, 우리 증권 노동자 한 300명 이렇게 해서 한 1,500명 규모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 내용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3년간에 30분 연장한 것에 대해서 투자자 편익이 얼마나 제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정말 트레이딩 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그리고 증권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특히 52시간 최근에 이제 계속 올 7월 달부터 단축, 도입됐습니다. 예. 증권업계도 300명 이상의 증권업계는 올 7월 달부터 52시간이 도입됐는데요. 그렇죠. 그 52시간과 현행 그 영업시간 연장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무금융노조에서 증권사 종업원들, 그 증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70% 정도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응답을 얻어냈는데요.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예.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는 아마 이번이 최초이지 않을까. 그래서 설문 문항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잘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은 뭐 이번 주장하시는 그 마감 시간을 단축하는데 좀 어떻게 나올지는 활용하실지. 아직 뭐 예측은 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모두가 상당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아직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어떻게 예. 보면은 일부 표본을 갖고 이제 그렇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한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네. 소장님 지금 이제 주식시장 마감 시간을 단축하자 하고 그리고 연장했던 것도 다 보면은 이 중화권 시장, 중국 시장과 약간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계성을 생각했던 거라고 봤을 때 단축하면 생기는 또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개장 시간은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본보다 우리가 30분 더 하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30분 늦게 폐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의 유통이라든지 투자의 효용성이라든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벌써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갑니다만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의 이제 시장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머징 펀드의 움직이는 자금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무차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글로벌 이슈가 어떤 것들이 터졌을 때 과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들이 만약에 1시간 갭이 발생하게 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과연 국내 시장을 원활히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 시장,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그 MSCI 지수 편입 문제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의 연계성도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들 올려주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끝자리 9493님이 주식 관련 각종 규제를 없애야지 시간 가감으로 주식 활성화를 논한다는 것은 이해 불가입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8609님은 세시로 하고 상하한가 제도 폐지가 바람직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1202님이 세시로 찬성입니다. 상한제 보폭도 이전으로 그러니까는 30%에서 다시, 15%로 줄여달라고 또 오히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5852님 3시에 한 표 3년 동안 30분 더 스트레스 받았으면 됐습니다. 다시 원상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8599님이 30분 단축 추진하는데 찬성입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사실 그 저희는 아직 거론되는 얘기는 아닌데 7136님은 아니면 은행권처럼 오후 4시 종료로 통일을 시키는 게 답입니다라고 또 다른 의견을 좀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3978님 현행 유지가 좋을 듯 싶네요. 공매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또 공매도 얘기가 또 있습니다. 9493님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바라는 공매도나 없애야지 단축하면 거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한 의견보다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공매도, 대차거래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그 근로시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증권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30분이 단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뭔가 워라밸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정신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새로운 상품도 설계해내고 새로운 상품을
제대로 홍보해낼 수 있는 마케팅 기법도 개발하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이거든요. 네. 예, 어떤 종목을 추천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어갈 때 우리 증권산업이 신뢰를 통해서 쌓아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트레이딩 기간에 시간만 이렇게 집중해 하고 많다 보면은 그런 시간이 아주 부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전 업종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증권산업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넥타이 메고 편하게 일하는 네. 직업 같지만 사실 아침 5시부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보고 그렇죠. 출근하는 게 증권업체 노동자들의 기본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장 끝나고 나서 밤에는 또 유럽 시장이 어떻게 또 시작하느냐 또 뭐 보고 있고 장 9시부터 일해서 3시 반까지만 일하는 건 아니니까. 절대 아니죠. 예. 예. 그 속에서 하루 종일 긴장과 그다음에 정보를 이게 습득하는 준비가 돼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분 연장을 주장했던 금융당국이 30분 연장의 효과를 지금쯤은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내지 못하면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0분 연장의 효과에 대한 설명에 대한 책임이 저는 금융당국에 있지 않느냐. 네. 30분 연장해서 이래 대한 좋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가자라고 주장을 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네. 차라리 과거로 30분 이전으로 3시로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낫다. 거죠. 서로가 30분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증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힘들고 아마 회사 측에서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늘고 회사 수수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때 회사는 비용만 지출되고 수입은 그대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30분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30분 연장의 효과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효과랑 비교 형량을 해서 네. 완벽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가 100% 퍼펙트하다고는 말 못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네. 있지만 비교해서 나은 걸 30분 선택해야 연장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가 않다 그러면 여러 측면에 봤을 때 충분히 3시로 복귀하는 것도 우리 증권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뭐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게 가서 뭐 거래하고 이런 이제 시장이 아니라 전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걸 또 바꾸는 원래대로 다시 돌리는 일도 만만치는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책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연장했을 때도 그런 어떤 비용이 부과가 됐음에도 들어가겠죠. 불구하고 예. 단축이 된 데 대한 또 비용이 또 부과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어떤 혼란으로서 오는 그런 비용까지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뭐 그렇게 큰 부분들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파생과 연계된 부분들, 글로벌 시장과 연계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단축함으로써 오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30분 연장했던 것들을 30분 축소시키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익숙해진 상태에서 30분을 단축시킴으로써 오는 어떤 그 효용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예.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도 비용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만만치 않은 또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네. 최근 아무래도 뭐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이 계속 단축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라고 본다라면 예. 현재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4일 노동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유럽의 그 금융시장은 4일 동안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증권 노동자 출신이고요. 저도요. 네. 굉장히 고도의 정신적인 그런 노동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겠네요. 뭐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그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거래량, 거래대금 활성화, 주식시장 활성화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거래 시간 가감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 제도적인 뭐 아니면 측면에 대한. 상한가 제도 이런 얘기들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어떤 부분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불만 중에 특히 개미 투자자들의 네네. 불만 중에 제일 큰 것이 공매도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이죠. 중국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한 50%, 코스닥은 7, 80%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번에 DLF 사태도 겪었지만 네. 금융 중개기관,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야만이 특히 증권시장은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선진국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개인들이 전문가들의 돈을 맡겨서 전문가가 대신 운용을 해주고 네. 그 수익을 배분하고 금융기관은 수수료 가져가고 이런 구조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들이나 국민들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직접 투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우리 시장의 특색이자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개인 투자가들이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시장 이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없앤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가 워낙 비중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여진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시장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비중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 공매도라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목소리에 또 경청할 필요가 있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제도의 여러 가지 업팅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업팅률 예외 조항이라든지 예, 이런 네. 부분도 올해 국감에서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의 개인 투자가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 의견도 좀 주시죠. 예, 일단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만 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결국 주가라는 게 기업의 EPS에 따라서 수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기업들이 EPS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정치권에서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30분과의 어떤 제도 이런 부분들보다도 공매도 부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결국 EPS가 증가하는 기업에 공매도를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와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간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좀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영주 소장, 김병우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